아마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매년 4, 5월만 되면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도 계속 코가 막혀서 약간 맹맹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취임 후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갤럽의 결과인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에 밑바닥, 말 그대로 최저 23%를 찍은 거죠. 보시다시피 역대급으로 밑바닥을 찍은 건데요. 그동안 30%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도 납득하기 어렵단 반응이 나올 만큼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조차 총선 참패 이후 지금 흩어지고 분열되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대로 가지 마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런 구호들이 많은 공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국힘 지지자가 59%, 70대 이상이 47%라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도 60%가 뚫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특히 70대 이상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과반도 깨졌다는 겁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 93%, 그리고 3040 80%대인데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제외하고는 국힘 내에서 말 그대로 비상이다,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11%포인트나 급락한 것도 말 그대로 총선 끝나고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부정평가는 무려 10%포인트나 올랐죠. 심지어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더 우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광주 전라 지역은 긍정평가가 5%에 불과했죠. 결국 이 모든 내용은 경제, 민생, 물가가 제일 큽니다. 물가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옆에서 이수정 같은 사람은 좋다고 대파 들고 이상한 SNS나 올리고, 심지어 선관위에서는 대파 반입 금지라는 역대급 헛발질을 하고, 아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참고로 차기 지도자인 이재명 24%,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15%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과연 국힘 내부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을지 저는 의문인데요. 한동훈 씨가 나오면 또 뭐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무튼 내부 설득이나 제대로 하길 바라고요. 또 다른 MBS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11%포인트나 떨어져서 27%를 찍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30%대에 그나마도 탄탄하게 버티던 지지층도 깨졌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든 30%대는 긍정평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졌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용산은 좀 정신 차려라,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제2의 최순실 누구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당의 수도권 당선자들도 위기를 인식 못하는 게 진짜 위기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는 전혀 반성도 없고 쇄신할 생각도 없고, 난 잘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들이야,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에 간신히 있다는 기사가 사라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건희사랑의 회장 출신이라는 강신 없이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용산에 3간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이걸 받았었던 언론이 기사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방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몸값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 도움이 되는 거 맞을까요? 결국에는 총선 직후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하고 이 루트를 가도 모자랄 마당에 이마저도 다 놓쳤다는 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가장 추한 민낯이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진작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인정을 잘했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자평을 하고 또 다른 자평을 하고, 결국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한테 좀 소통을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사과를 잘했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더니 무슨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한테 사과를 했다 하고 그걸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수습을 잘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내뱉다가 오히려 비선 의혹만 지금 낳고 뒷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총리를 제안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직 좀 맡아달라 라고 제안했지만 일단 고사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김한길, 비서실장의 장제원 이들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제안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마저도 또 말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매번 말이 달라지고 서로 각자 다 다른 얘기하니까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하는 걸 두고 무슨 좌파들이 부정을 하네, 무슨 말꼬리 잡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애초에 혼선을 줘놓고 왜 또 국민 탓을 하고 무슨 언론 탓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총리의 김한길, 비서실장의 장제원 오늘 발표할 거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거 맥인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고요? 장제원 씨는 뭐고 김한길 씨는 또 뭐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장제원 씨 같은 경우에도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도대체 뭐더라는 거냐 이런 말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서 박영선 씨가 협치가 기이하다고 말했다가 많은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협치를 하자. 그래서 사자를 저렇게 풀어주고 결국엔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손 내밀고 그래 이번엔 진짜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제로 같이 손잡고 뭘 해보자 라고 했다가 뒤통수를 맨날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르다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황당한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협치를 하자 말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자신만만하던 국힘 사람들도 전부 다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협치 얘기하자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예고한 법안들만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협치를 한다고 국힘하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 저들이 이거를 제대로 통과나 시켜주겠냐고요. 그냥 이상한 핑계 대면서 시간 질질 끌고 다음 국회로 또 미루고 그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시간 끌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뭐 포퓰리즘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계속 막을 텐데 그러라고 민주당에 모든 힘을 실어준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님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4.19 64주년이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참고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나란히 4.19 기념식에 참석하는데요. 윤재욱 씨와 이준석 씨는 불참한다고 하죠. 아무튼 민주당에서도 4.19 혁명 64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나가겠다. 4.19 혁명의 뿌리를 둔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돼서 민주당이 일하는 야당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말씀이었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들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심플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이젠 지지율 20%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랑 이대로 가도 좋다.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싸울 거기에 그걸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4.19 정신
저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